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신선한 물, 생수 같은 사람이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향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그다음에 꿈을 주고 그다음에 열정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죠. 꿈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열정과 꿈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모여든다. 이건 참 망고불변의 진리 같은데 저도 참 그 실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지고 또 의지도 좀 비교적 젊었을 때보다 좀 약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송치 동기가 강하냐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뭐 소위 말하는 그 사준이 이런 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어쨌든 나이를 먹어서 젊은이처럼 뭐 이렇게 패기와 용기를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또 원숙함이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후세대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뜻을 펼치고 뭔가 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만 사는 것보다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요건은 바로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꿈과 열정을 주고 뭔가 희망 이런 것을 주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교육계 출신에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나라도 어떤 한 나라도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뭐죠? 능력에 의해서 국가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또 쇠약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에 있었어도 바로 인재양성,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도 제가 들어보면 초창기에 140여 개국 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다 그래요. 제일 끝이 인도였고요. 근데 뭐 인도는 그래도 인구나 많고 땅이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제일 최 빈국이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들어오고 또 중진국으로 들어왔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10대 경제대국, 선진국으로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 대통령의 업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당시에 결국은 문맹률이 엄청 높았는데 뭐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들이 뭐 20%도 안 되고 그런 시절에 결국 보잘것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요즘의 초등학교 교육이죠. 이것을 의무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의무 교육으로 하는 바람에 반드시 의무 교육이니까 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맹률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의 어떤 지원을 받는 나라이긴 하지만 결국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뭐죠? 문맹률도 낮고 그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이런 그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 발전이 크게 가져오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그 경제 부국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떤 한 사람의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후세대들까지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좋은 예 중에 하나죠. 결국 교육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문맹률이 낮아지고 또 국민의 민도가 높아지고 말이죠. 또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대학 진학률이 거의 84%가 넘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낮춰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학력 인플레가 그 있을 정도로 얘기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다. 지금도 그 교육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것을 그 뭐 우리보다 더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6.25 그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학도병, 여러분들 학도병 우리가 저도 이제 국립묘지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합니다만 또 국립묘지 앞에 그 산 위에도 가면은 그 무명용사 그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 학도병으로 나가서 희생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또 여러 역사 오래된 고등학교는 자기들 선배들이 그 6.25 때 학도병으로 나와서 희생됐다 해서 이렇게 추모제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죠? 잘 못 보셨죠? 거의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비밀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바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결국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미 대학에 간 사람의 숫자가 비교적 적을 때인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은 학도병을 모집할 때 대학생은 제외시켜버렸어요. 대학생은 학도병으로 나가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너희들은 좀 더 공부를 해서 결국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라 라고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학도병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전부 다 고등학생들입니다. 물론 이제 무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어떤 선각자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조직과 집단의 미래가 밝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을 우리가 요즘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뭐 감론을박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명한 하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결국 열정과 꿈을 갖고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로 자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또 마을에서도 그렇고요.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 직장 거기서조차도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가능하면 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샘가에 심겨져 있는 잘 자라는 나무의 나뭇가지처럼 그 나뭇가지는 샘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그 다른 곳에도 그늘을 지어주고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려봅니다.